유로파리그 결승전, 손흥민, 10년 만에 꿈을 이루다. 손흥민 선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를 꺾고 무관의 서름을 날려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역사적인 경기의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간절한 우승 염원과 경기 전 기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10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조차 손흥민 선수를 위해 우승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했던 이 경기. 2024-2025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 스페인 아틀레틱 클루브의 홈 경기장인 에스타디오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당연히 모든 좌석은 매진되었고 이 한 경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우승하게 되면 우승컵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면서 목표를 모두 이루게 됩니다. 한국 투어를 올 때도 명분도 생기며 손흥민 선수의 이적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꼭 우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트넘이 상대할 팀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과연 어느 팀을 응원하고 있었을까요? 맨유는 과거 명성에 걸맞은 실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건 확실했습니다. 베스트 수비 라인으로도 유로파리그에서 실점도 꽤 많았던 팀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골을 넣지 못하면서 오히려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이 경기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라인업과 감독의 전략. 그런데 경기 시작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시작부터 무슨 장난질인가 싶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에 충격을 먹으면서 김이 새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전부터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70분가량을 소화하고 5일을 쉰 만큼 무조건 선발 출전이라고 봤는데 선발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거기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선수 대표로 인터뷰를 했고 90분을 뛸 준비도 물론 되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긴장이 되어서 라인업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는데 예상했던 라인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 더 베르흐, 데스티니 우도기, 파페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브레넌 존슨, 마노르 솔로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닌 히샬리송 선수였습니다. 신경이 쓰였던 건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선발 출전이 더 의미가 크겠지만 이 중요한 경기가 흐름상 90분 풀타임을 뛰는 건 곤란하고 그럼 선발 출전했을 때 교체가 되면 경기 종료할 때 벤치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좀 그림이 아쉽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가 연장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90분을 뛰어도 연장까지는 절대로 뛸 수 없는 것도 맞잖아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도는 마지막을 중요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몇 분에 출전을 할지가 관건인데 그건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골이 나오게 될지, 누가 먼저 골을 넣게 될지, 토트넘의 조직력은 문제가 없을지. 이 결승전은 토트넘 선수들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맨유의 라인업을 보면 오나 골키퍼, 요로, 맥과이어, 루크쇼, 마즈라이, 카세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도르고, 아마드 디알로, 호일룬, 메이슨 마운트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맨유도 스피드 있는 가르나초 선수가 아닌 기술력의 마운트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결승전은 골을 넣는 것보다 실점을 안 하기 위해 신중하고 수비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기 어느 팀이 먼저 실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확실한 건 전원이 수비에도 능한 선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경기력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골 넣고 진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선제골, 맨유는 초반에 점유율을 더 가져갔습니다. 맨유의 왼쪽 윙어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날카로운 드리블로 토트넘 수비를 흔들어 놓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위협적인 순간들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든 파울을 얻어내서 세트피스로 골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양 팀에게 느껴졌습니다. 전반 10분에 토트넘에게 먼저 기회가 왔습니다. 존슨 선수의 압박이 성공되면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날카로운 컷백이 나왔고 사르 선수의 발리 슈팅까지 나오면서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뉴도 한 차례 결정적인 순간은 있었습니다.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우도기 선수를 농락했고 슈팅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 순간은 진짜 골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벗어났던 거더라고요. 정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경고도 받게 되면서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되었고 점유율도 밀리고 패스 성공률도 매우 떨어졌지만 전반 40분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미드필더 사르 선수와 벤탄쿠르 선수가 콤비를 이뤘고 사르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 공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당탕하더니 골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누가 넣은지도 몰랐는데 주인공은 존슨 선수였고 사르 선수가 올린 공이 루크쇼 선수의 몸에 맞으면서 굴절이 되고 그걸 존슨 선수가 발을 갖다 대면서 아슬아슬하게 골을 넣은 것입니다. 처음엔 자책골로 인정되다가 최종 존슨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살짝 닿았나 봅니다. 언급했죠. 경기력이고 뭐고 기록으로는 슈팅이 3개밖에 안 됐지만 긴장감이 넘쳤고 이렇게 1대0으로 토트넘이 전반전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반 휘슬이 불릴 때는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격려하면서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손흥민 선수가 몇 차례 비춰졌죠. 전반전 메뉴가 더 적극적이었던 탓인지 평점으로는 메뉴가 높은 선수들이 더 많았고 토트넘은 존슨 선수와 비수마 선수가 7점대였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의 출전과 토트넘의 굳건한 수비. 이제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손흥민 선수가 과연 후반 시작부터 출전을 할 것이냐인데 당연히 그걸 바라는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을 그대로 출전시켰습니다.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고 수비적으로 더 괜찮은 상황이니까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메뉴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메뉴의 공격은 정말 허약했습니다. 토트넘전에서 늘 그래왔던 대로 골 넣는 건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토너먼트에서 토트넘의 수비도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토트넘은 1대0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엄청나게 뛰고 수비 가담도 해주고 있어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6~5분에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출전합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한계가 왔다면서 스스로 교체 요청까지 한 겁니다. 그만큼 많이 뛰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약 30분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도 전에 토트넘은 10년 감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메뉴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비카리오 선수와 동료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골대가 비었고 상대 헤딩된 슛에 실점이다 했는데 반더 베르 선수가 날아올라서 걷어내버리는 슈퍼 세이브를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정말 이 경기의 영웅은 반더 베르 선수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선 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비 가담을 하면서 실점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했고 메뉴가 공격하다가 뺏기면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분명 올 것이었습니다. 73분에도 메뉴의 공격이 통하면서 교체 출전한 가르나초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을 비카리오 선수가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점유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쫄리게 하면 안 되지. 7~5분에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가 한 번 나올 뻔했는데 수비 태클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의 1점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에 전념을 하면서 득점 찬스를 얻지는 못했고 추가 시간 7분에 주어진 걸 토트넘 전원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30초를 남기고 비카리오 선수가 슈퍼 세이브까지. 진짜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종 손흥민 선수가 10년 만에 우승을 하는 감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 광경을 정말 보게 되네요. 손흥민 선수 최초의 우승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나지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큰 그 세모님.
득점왕이 왕이 된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워숨 마셔도 레전드, 손손 손흥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줬어. 손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